스가노 토모유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홈런 한 발이 아쉬운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압도적 투구는 하지 못하겠지만 6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니시주냐와 카즈야, 렌 상대로 키시다, 유키노리의 테타 사요나라,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홈런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듯. 그래도 불펜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이번 시리즈 내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토 마사시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4일 DNA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이토는 교류전 후반부터 다시금 자신의 투구 페이스가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완봉승을 거두었지만 아무래도 도쿄돔 원정이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고쇼세이 상대로 1회 초 터진 치카모토 코지의 선두타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홈에서 보여준 타격을 원정에서 전혀 재현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최근 원정 타격 부진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포인트일 듯. 분식회계 전문가인 카지야 렌은 이제 자기가 등판할 때도 슬슬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신의 원정 경기 타격은 그야말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현재의 타격으로는 스가노 공략도 쉽지 않을 듯. 물론 이토의 투구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한신의 불펜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에 2점을 가진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바우어는 교류전에 비해 리그전에서 부진한 패턴이 드러난 상태. 일단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해내긴 했지만 지금의 바우어에겐 QS로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끝인 DNA의 타선은 수많은 득점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리면서 패배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마토가 무려 4안타를 때려냈지만 하필 상위 타선이 완벽히 침묵해버린 게 너무나도 컸다. 최근 5경기 중 3번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이세 히로무는 지금까지 보여준 쾌투가 실종된 듯합니다. 움베르토 메이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1군 등판이었던 2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메이아는 0삼진 5볼넷이라는 엽기적인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구장 등판은 주니치 투수들에게 넘어야 할 고난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7회까지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8회와 9회 이사 후 득점을 만들어낸 주니치의 타선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 팀 최후의 보루일 것입니다. 이마나가를 등판시킨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특히 2실점이 모두 2사 후에 나왔다는 게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일 듯. 그러나 메이아는 분명히 제구력 이슈가 심한 투수고 원정에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바우어의 리그전은 변수가 많이 있지만 메이아 정도는 아닙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와사와 나오유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치바롯데 원정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우와사와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홈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8회만 올린 1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니포넴의 타선은 그야말로 힘의 차이를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야기가 다를 듯.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일단 제 몫은 확실히 해냈습니다. 자렐 코튼이 오래간만에 1군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5월 21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3.1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코튼은 딱 한 달여 만에 폭수의 찬스를 잡은 셈. 4월 25일 니포넴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4이닝 1실점 9삼진의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이번 경기의 선발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를 무너뜨리면서 오시로 코지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타격에 기대를 걸어야 할 듯. 야마모토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히라노 한 명으로 끝낸 건 다행스럽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카토 타카유키의 투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와사와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 물론 코튼이 이전 에스콘필드에서 좋은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선발 코튼과 불펜 코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타네이치 아츠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타네이치는 8개의 삼진이 말해주듯 9위는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노리모토 상대로 4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 듯. 그러나 막판 3이닝 동안 경기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은 건 젊은 팀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결승 홈런을 허용한 페르도모는 그저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카라시마 와타루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카라시마는 이 경기 연속 7안타를 내주는 등 최근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조조 마린에선 카라시마의 제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마와 페르도모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홈런이 터져야 다득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타네이치 상대로도 홈런포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스즈키 소라의 존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마의 한계점은 리그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네이치는 미마보다 훨씬 나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는 투수. 그리고 카라시마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조조마린 스타디움과는 궁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투수고 이 점이 결국 이번 경기에서 발목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딜란 피터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피터즈는 교류전 홈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홈과 원정 토합 13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쿠리 아렌 상대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전혀 이어가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팀은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가 그냥 개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오오세라는 금년 요미우리 상대 강점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반면 야쿠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6이닝을 잘 버텨주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4위 스니드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원정까지 이어갔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말 시리즈 내내 이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을 듯. 쿠리의 완봉으로 불펜이 휴식을 취한 것도 커다란 소득일 것입니다. 스니드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야쿠르트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장타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피터즈가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강한 투수인 건 사실이지만 최근 히로시마의 타선은 좌완 투수를 꾸준히 만나면서 적응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 타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타카하시 코나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라쿠텐 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하시는 리그전 재개와 함께 위력도 다시 돌아온 느낌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14이닝 무실점을 이어간다는 것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2회 말 터진 데이빗 맥키넌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이브의 타선은 그 홈런 이후 단 한 개의 안타도 때려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테이블 세터의 부진한 공격력이 문제가 될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사토 슌스케가 좌타자들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이 남은 이 경기에서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히가시야마 나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히가시야마는 위기관리 능력만큼은 최고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세이브 상대로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츠모토와 사토 상대로 3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5번으로 전진 배치를 시킨 야나기 마치 타츠루가 역전 결승타를 뽑아낸 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리아라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모이네로 한 명으로 마무리 지은 건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마츠모토는 기대 이상으로 투구를 해냈지만 타선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세이브는 히가시야마 상대로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는 편. 반면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원정에서 확실한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는 타카하시 공략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애덤 플러코를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플러코는 6월 들어서 에이스급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5월 26일 KIA 원정 역시 5.2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도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오스틴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중후반의 집중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홈 3연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 듯. 3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해낸 불펜은 9회 초 실점 상황을 막아낸 게 무엇보다 컸습니다. 김건국이 KI에 입단 후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금년 2군에서 2승 2패 4.94의 성적을 남긴 김건국은 최근 2번의 선발 등판에서 10이닝 1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군과 2군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 금물일 듯. 전날 경기에서 켈리를 공략하면서 나성범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어떻게든 선발 투수 상대로는 승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계속 불펜 공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일 듯. 3.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하면서 양현종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아무래도 장현식을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KIA 불펜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이는 1군 복귀전을 치르는 김건국에게 심한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부분. 물론 KIA 타선이 전날 켈리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플러코는 그 이상 레벨의 투수고 LG의 타선은 KIA 불펜을 공략하면서 다시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데이비 퓨캐넌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5일 SSG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퓨캐넌은 투구의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일 하나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금년 하나 상대로 기복이 심하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말에 간신히 1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정말 이제 믿을 건 주말에 강하다는 징크스 하나뿐일 듯. 7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한계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리카르도 산체스를 내세워 8연승에 도전합니다. 23일 NC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산체스는 역시 처음 본 팀 상대로 강한 강점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으로 고전하는 등 유독 삼성 상대로 세 번째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6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꾸준히 타격감이 이어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닉 윌리엄스가 빠르게 작용해가는 것도 주목 포인트. 그러나 한승주의 9회 말 실점은 조금 아쉬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의 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비록 하나 상대로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퓨캐넌은 현재 삼성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경우 산체스에 대한 신임도가 높지만 그 산체스를 이번 시즌 가장 잘 공략한 팀이 바로 삼성이었고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상성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배재성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6월 한 달간 2승 1패 1.25의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데 NC 타선 상대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드너에게 고전하다가 NC의 불펜을 흔들면서 3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정말 홈 경기의 집중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8회 말에 역전극을 만들어냈다는 게 포인트.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엄상백의 불펜 복귀가 천군만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명기가 선발 복귀전을 치릅니다. 24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송명기는 근 한 달여 만에 선발 복귀전입니다. 그렇지만 휴식을 취했다고는 해도 불펜에서 선발로 올라오는 건 힘 배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NC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타격감 상승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KT의 불펜 공략 실패가 시리즈 내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편. 또다시 결정적 실점을 허용한 류진욱은 조금씩 공에 힘이 떨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NC는 분명 화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팀이지만 전날 경기에선 그 화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배재성 상대로도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송명기는 좌우 편차가 상당히 큰 투수고 KT에는 좋은 좌타 교타자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불펜에서 바로 선발로 오는 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안 맥키니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한국 무대 데뷔전이었던 25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맥키니는 초반 2이닝 동안 제구가 전혀 잡히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에게 막혀 있다가 9회 말 터진 임지열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정말 이쯤 되면 SSG 상대로 징크스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 특히 이정우가 봉쇄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증명된 게 아픈 부분입니다. 그나마 김동혁이 3이닝을 맡아준 게 고맙긴 하지만 추가 3실점 때문에 추격 의지가 꺾인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피안타가 많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와 김동혁을 무너뜨리면서 2점 홈런 2발 포함 7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에서 꺾일 뻔했던 기세를 원정에서 살려냈다는 점이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그러나 임지열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한 노경은은 최근 대단히 급격하게 퍼포먼스 레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키움은 이번 시즌 SSG만 만나면 경기력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한 타선이 엘리아스를 공략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 결국 맥키니가 잘 막아줘야겠지만 문제는 맥키니는 현재 이미 투구의 기복이 크게 드러난 투수고 키움 최대의 약점은 동점 상황을 버틸 수 없는 불펜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찰리 반지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LG 원정에서 2.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반지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호투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호투타임인데 두산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9회까지 두산의 투수진에게 막혀있다가 10회 말에 터진 윤동희의 끝내기 안타로 얻은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보여준 공격력이 문수구장으로 가면서 사라진 느낌이 역력한 편. 10회 말의 끝내기는 여러모로 운이 많이 따른 편이었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김원중을 쓸 수 없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곽빈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3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6월 등판 3경기 모두 6이닝 2실점 이하의 호투로 3연승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롯데 상대 등판은 시즌 처음이지만 지금의 곽빈이라면 호투의 페이스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주력 투수들 공략에 실패하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두산의 타선은 9회 초 무사 1, 2루의 찬스에서 조수행의 주루사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정에서의 타격 페이스 하락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마지막 위기를 막지 못한 홍건희는 거기서 패스트볼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날 경기는 투수전에 탈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집중력 문제가 꽤 불거진 경기였습니다. 반지와 곽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롯데는 김원중이 등판할 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